나에게 맞는 아파트 고르기. 자, 8번째 이야기. 부동산 임장하는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가진 현금과 대출 가용액을 알아봤잖아요. 그리고 그 가용액에 맞는 예산에 맞는 후보 단지를 몇 개 선정했다면 이제는 하나하나 다녀봐야 합니다. 하나하나 다녀봐요. 자, 그래서 처음에 그 아파트를 보러 갈 때 내부를 볼 것인가, 시세를 볼 것인가, 입지를 볼 것인가, 이 목적을 정하고 가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동산 임장의 목적은 내가 이 아파트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기 위해 다닌 거거든요. 그냥 집 좋은가 이런 거 구경하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. 그래서 시간과 교통비용, 나의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오는 형국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목적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. 그래서 목적은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첫 번째, 단기 시세 차이, 그리고 중장기 시세 차이. 세 번째, 실거주용, 그리고 수익형. 이렇게 4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.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 이 전략이 다 다르고 또 방법도 많지만 이 4가지 범주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이 4가지 범주에 따라서 완전히 임장 활동이 달라집니다. 첫 번째, 이 단기 시세 차이 목적으로 임장할 때는 이 가격의 흐름과 호재의 실현율, 그리고 매도인의 사정, 또 거래 회전 상태, 매물 개수 등에서 현 시세 대비 가격을 싸게 사서 바로 팔 수 있는가에 우선순위를 두고 활동하는 거죠. 바로 팔 수 있냐? 대부분 경매가 이런 거를 단기 시세 차이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경매는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파트를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그 수단으로 경매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네.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래서 대부분 경매하는 사람들은 진짜 선수들, 그러니까 매매 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이어서 현재 시세를 딱 결정해 놓고 시세가 형성돼 있고 그거보다 1,000만 원, 2,000만 원 싸게 사는 겁니다. 그래서 바로 시세대로 그냥 파는 거예요. 시세대로 파는 거예요. 그래서 경매 한 건 할 때 1,000만 원, 2,000만 원, 3,000만 원 정도 몇 천만 원 수익을 두고 하는 게 이 경매 주로 목적이 된다. 자, 장기 시세 차익의 목적은 가격을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느냐에 집중하지만 주변의 신축 단지 그리고 그 신축 단지와 가격의 연동성, 저 신축 단지가 먼저 가격이 오르면 얘도 이거 따라서 오른다라는 그런 연동성이 있어요. 그리고 직장군 그리고 교통학군 등 이런 입지를 더 많이 고려합니다. 즉 실거주를 염두에 둔 입지 조건을 우선하고 가능한 싼 가격에 사는 조건을 고려합니다. 왜냐? 나중에 장기 시세 차익으로 가져가려면 이거를 사줄 사람, 내가 팔아서 살 수 있는 사람, 그런 사람의 수요가 있는 곳을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가능한 싼 가격에 사는 조건을 고려하지만 실거주를 염두에 둔 입지 조건을 우선한다. 많은 사람들이 수요들이 있는 입지 조건입니다. 자, 실거주 목적으로 보는 것은 내가 당장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족들이 그냥 살기 편한 환경이 우선이에요. 앞서서 이 장기 시세 차익 목적의 실거주를 염두에 준 거는 타인들, 그러니까 시장의 입지, 수요를 고려한 거고, 여기서 말하는 실거주 목적은 나를 기준으로 실거주하기 좋은 환경이냐, 이게 우선시 된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임장할 때 뭘 봐야 하나? 아니, 모두 다 달라요. 사람마다 경험도 다르고 우선시하는 가치도 모두 다르고 나이와 가족과 그리고 앞으로 살고자 하는 방향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. 정답은. 그런데 우리는 군 관사에 거주하면서 장기 시세 차익용 투자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목적, 중장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임장 요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
우리가 임장 가기 전에는 주변의 호재와 과거 시세는 외우고 가야 해요. 그래서 내가 어디 무슨 역세권 주변에 뭐 아파트를 보러 가는데 이 아파트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얼마였고 최고는 얼마였고 최저는 얼마였고 이거를 외우고 가야 돼요. 그래서 호재 정도는 알고 가야 하는데 제가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에서 이제 입지에 대해서 교통, 상권, 학군 방법대로 이 호재를 조사해서 가면 됩니다. 앞으로 이런 게 개발될 거야. 이런 거 말고. 네. 왜냐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뭐 사소한 것도 자기한테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성향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호재를 이슈를 호재라고 부풀려서 얘기하기도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어떤 호재가 집값을 견인하는지 구분할 줄 알고 그걸 공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호갱노노 같은 부동산 플랫폼에서 실제 입주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커뮤니티를 볼 수가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대학병원이 들어온다는 호재가 있다고 하면 아마도 그 지역 주민들은 대학병원이 들어오면 거주 환경이 좋아진다.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. 우리는 노령화 인구가 많아지지 않냐. 그래서 병원 갈 사람이 많아진다. 라고 이게 호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 동네 주민들은. 이럴 때는 그 말을 100% 믿지 말고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입지에 있는 지역 아파트에 대학병원이 있는 곳의 시세를 파악해 보세요. 그래서 대학병원이 있는 곳에 아파트를 보면 대학병원이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후 그리고 대학병원이 없던 곳에 시세의 흐름을 보면 이 대학병원이 시세를 올리는 영향 요소가 아닌 것 같은데? 라는 이런 의심까지 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호재에 대한 영향도까지 함께 알고 가면 옥석가리개가 잘 될 겁니다. 그리고 시세 흐름은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가야 됩니다. 몇 년 전에 얼마였는데 얼마가 올랐다도 중요하지만 이 퍼센트로 보는 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10억짜리가 5억 오른가 하고 1억짜리가 5억 오른가 하고 퍼센트 차이가 다른 거죠. 네. 뭐 이렇듯이 우리가 퍼센트가 올랐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우량 자산이 얼마나 올랐냐 이거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10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 오르는 거 그리고 5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 오르는 것은 50%와 10% 차이거든요.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면 이 퍼센트로 몇 퍼센트 올랐냐 이 시세 흐름을 보고 가야 됩니다. 상승 퍼센트율이 백분율이 높은 아파트는 어떤 그 호재나 그리고 수요가 몰렸을 때 상승 여력이 상승력, 상승 압력, 상승하는 힘이 꽤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퍼센트가 높은 아파트일수록 좋은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다. 자, 그러면 주변 대부분 아파트 단지들이 지난 10년 동안 100% 올랐는데 내가 임장하려고 하는 아파트는 50%밖에 오르지 못했어. 이럴 때는 왜 덜 올랐는지 연구해야 돼요. 아직 덜 오른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주변 단지들에 비해서 이 아파트에 뭔가 악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입지가 평균보다 나쁘다, 못 올라서 싼 거라면 사지 말아야겠죠. 또는 그만큼 내가 또 싸게 사면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퍼센트를 항상 공부하고 가셔야 합니다. 만약에 입지가 그 평균 주변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데 가격만 덜 올랐어. 그러면 계약을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은 거죠. 네, 가격 흥정하다가 이 사실을 눈치챈 사람이 그거를 먼저 계약해버릴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난 놓치고 그냥 멍하게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시세는 이 퍼센트로 파악해야 한다. 자, 그리고 이 중개사에게 미리 전화하면 돼요. 그 네이버 매물에 부동산에 보면 부동산 중개사 이름과 연락처가 다 나오거든요. 거기에 전화해서 집을 파는 사람처럼 통화를 하세요. 근데 파는 사람이
얼마에 팔 수 있는 분위기인가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. 내가 사려고 할 때는 파는 사람이 얼마에 팔 수 있는 지금 분위기인지 이거를 파악하는 거예요. 그래야 내가 덤탱이 안 쓸 수 있잖아. 자, 제가 23년 2월에 제 지인에게 동탄의 5미만 아파트를 추천해 줬거든요.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아파트 구매가 처음이었는데 제가 시세 파악을 한번 도와줬어요. 그래서 중개사랑 통화하는 법을 옆에서 통화를 걸면서 보여줬어요. 중개사에게 이렇게 전화했죠. 물론 저는 여기에 집이 없습니다. 네, 사장님, 백이동 507호 집 주인인데요. 507호라고 안 했구나. 그냥 5층 집 주인인데요. 백이동 5층 집 주인인데요. 금리가 너무 높아서 집을 처분할까 생각 중인데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하나요?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중개사가 알아. 백이동이면 몇 평대인지 알아요. 대략 층수만 나와 있다는 거예요. 네, 24평이죠. 요즘에 워낙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아주 싼 거부터 나가는 분위기예요. 혹시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? 네, 저는 한 5억 정도는 어떨까 한데요.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하죠. 이렇게 볼 때는 네이버 매물, 호가 매물들을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. 지금 103동 똑같은 평수가 6층이 4억 7천에서 4억 9천 매물이 5개가 나와 있거든요. 만약에 시간이 좀 급하게 매도하셔야 된다고 하면 4억 7천 정도는 내놓으셔야 이제 나갈 것 같은데요. 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딱 나오는 거지. 자, 이렇게 집 파는 사람처럼 내가 통화를 하면 실제 거래 확률이 높은 금액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4억 7천에 내가 살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. 근데 거기 나가서 이 전화 통화를 안 하고 가면 내가 4억 9천짜리 매물을 살게 되는 거야. 똑같은 거를. 결국 시장이라는 건 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합의점이 형성돼야 이게 가격이거든요. 그래서 이 파는 사람의 입장을 이런 방식으로 체크하면 이 매수 전략을 좀 더 구체화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요소를 하나 가져가도 되는 겁니다. 자, 중개사한테 할 질문을 먼저 정하고 가세요. 임장할 지역을 정하고 나면 이 시세와 호재를 이미 정리했잖아요. 그리고 입지 분석도 다 끝났어. 이제 실제로 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질문할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목적이 분명해야 질문도 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없던 것들, 손품으로는 알아볼 수 없었던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거죠. 저는 이렇게 준비합니다. 첫 번째, 여기 뭐 상권들 이렇게 되게 큰 것 같은데 여기는 뭐 학원이 많아요? 아니면 유흥가가 좀 많아요? 어때요? 이렇게 얘기하면 중개사가 여기는 상권에 오피스텔 되게 많아가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. 유흥가는 별로 없어요. 그리고 학원가는 여기보다는 저기 뒤쪽에 반대쪽에 상권에서 학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.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죠. 그리고 뭐 아까 제가 철산동, 광명의 철산동 얘기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 철산동에 이사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사 와요?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지역이 애들 중학교 보내려고 왔다, 학군 때문에 왔다, 이런 얘기하는 동네가 있고 직장이 되게 좋다, 가깝다라는 얘기하는 곳도 있고 또는 그냥 교통이 좋아서 여기 온다라는 곳도 있고 또 여기 공원과 산책하기 되게 좋고 병원 때문에 좀 약간 힐링하고 하러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다,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느냐 또 물어보는 거죠. 그러니까 이사를 가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. 돈이 없어서 이사 가는 사람들, 그리고 상급지로 이사 가는 사람들. 보통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곳이 상급지라고 보면 돼요. 사람들은 낮은 곳으로 가지 않아요, 절대로. 이 단지에서 사는 사람들의 출퇴근 지역, 직장군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가산 디지털 단지로 가는지, 아니면 마곡으로 가는지, 영등포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출퇴근 지역은 주로 어디로 출퇴근해요? 여기는 사람들이 그 안양천 넘으면 구로 디지털 단지 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로 갈 사람들이 많이 와요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시세 흐름에 대한 중개사의 생각,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. 이거는 뭐 거의 의미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왜 그러냐면 이미 나는 데이터를 다 확인해 왔고
이 지역과 다른 지역의 시세까지 다 파악해왔단 말이에요. 그런데 중개사들은 제가 볼 때 대부분은 자기가 주로 거래하는 아파트 단지의 시세만 파악하고 있어요.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지만 어떤 그 거시적으로 흐름에 대한 생각에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좀 많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5번째로 그 질문을 하고요. 그래서 비슷한 단지와 비교에 대한 중개사 생각이에요.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이 비교를 물어보면 이 단지의 장점과 단점이 나옵니다. 장점과 단점이. 그래서 그거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답을 구하기 위해 이런 질문들을 준비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동산 중개사를 찾아가는 임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질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부동산 이제 실제로 방문할 때는 전세 또는 월세 구하는 사람으로 변신해서 가세요. 그래서 이 장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린 투자잖아요.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하고 월세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전세 가격이 빠진다면 나중에 우리가 목돈을 다시 반환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힘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23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전세와 월세 시세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죠. 자, 어쨌건 세입자에게 대출이 잘 나오는 기간에는 이제 전세가 급격하게 올라요. 그런데 이제 대출이 금리도 높고 대출 한도도 줄이고 이렇게 규제가 걸리다 보면 전세 보증금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 전세 보증금을 도로 일부를 돌려줘야 되는 거야. 그 가격이 3천만 원, 5천만 원, 심하면 1억까지 내는 사람이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와 월세 시세를 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의 매매와 전세 시세는 이 규제 때문에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. 실제 시장가가 아니에요.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전세 시세를 파악하기가 지금 좀 어렵다. 어렵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세팅을 하게 되면 내가 더 올려서 받을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전세나 월세 시세를 파악해야 됩니다.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이 중개사에게 전세 구하러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. 미리 전화해도 돼요. 그러면 가장 싼 전세를 먼저 보여줍니다. 대부분 그래요. 비싼 전세를 보여주는 사람도 있긴 한데 싼 전세를 먼저 보여줍니다. 왜냐면 빨리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세 시세입니다. 세입자가 계약할 만한 가격 이렇게 해서 임대시장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아파트 내부를 실제 매물에 실물을 보러 가겠다라고 하면 이 해질무렵 가세요. 이거는 어느 정도 내가 매수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평상시에 진짜 시간을 들여서 가는 일이기도 하죠. 집 내부에 채광이 들어오는 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집이 환한 분위기에 유지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입니다. 이 채광을 확인하는 방법,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질 무렵 시간에 매물을 방문해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저녁 밥 먹는 시간에 약간 실례일 것 같지만 전화를 좀 돌려가지고 시간을 약속하고 가면은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이렇게 다른 동에, 같은 단지 안에 다른 동에 매물 한 2개 정도 보면 여기 아파트들은 채광이 좋은 아파트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녁 해질 무렵에 이 채광이 괜찮은 집은 하루 종일 채광이 밝을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런데 이게 너무 아파트가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면 또 해도 가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일을 하고 낮에 집을 비우고 오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밝은 느낌을 주는 집이 좋습니다. 우리가 집에서 대부분의 여가를 보내는 시간은 저녁 6시부터 저녁 10시거든요. 잠자기 전까지. 이 시간은 거의 우리가 여행 가지 않는 이상
매일 집에 있는 시간대입니다. 매일 집에 있는 시간대예요. 온 가족이. 그래서 이 시간대에 채광이 잘 들어오는 집이 좋습니다. 자, 만약에 입지를 좀 우선적으로 본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가세요. 출퇴근 시간에 이 단지 주변에 항상 도로가 막힌다라고 하면 이 출퇴근 수요가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. 근처에 직장군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차가 막히더라도 어떤 뭐 도로 공사, 도로 건설 때문에 일시적으로 막히는 거면 이게 직장군 수요가 있느냐 한번 확인은 필요하겠죠. 네, 출퇴근 시간에 단지 주변 도로가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거는 이 전월세 수요가 탄탄히 받쳐준 것을 뜻합니다. 자, 그리고 같은 시세, 다른 입지 3곳 이상 둘러보세요. 그래서 이거는 후보 리스트를 만들 때 이미 다 반영이 돼야겠죠.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여기는 조경이 좋다. 놀이터가 좋다. 이런 데 걸으면서 시간 보내지 마세요. 차라리 다른 입지 아파트를 가보는 게 훨씬 얻는 이득이 훨씬 좋은 경험을 남길 거예요. 그 아파트 구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조경과 놀이터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많아요. 물론 그게 중요하죠. 중요하지만 어떤 가격의 결정적인 매수는 아니다. 뭐 예를 들어 아파트 조경이 좋아서 5천만 원 집을 주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. 놀이터가 좋아서 5천만 원 집을 더 주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. 그냥 아파트가 좋아 보이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아파트가 좋아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이 구매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 조경 때문에 여기 해야겠다는 그냥 막 끌리는 그 스스로의 그 감정 같은 게 있어요. 이런 걸 좀 약간 배제하고 봐야 돼요. 같은 시세에 다른 입지 아파트를 한번 둘러봐야 돼요. 그래서 비싼 이유와 싼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중에 고르면 됩니다. 이렇게 둘러보고 나서 다른 아파트를 둘러보지 않으면 또는 둘러보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는 단지를 둘러보게 되면 이 비교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선택과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임장을 하는 이유는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한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철역과 공원과 마트 그리고 학교는 직접 걸어보시길 바랍니다. 이 지도에서 입지를 확인할 때 대략 거리 정도는 파악하고 우리가 왔죠. 그래서 이 길 건널 때 신호등 대기 시간, 그리고 뭐 지하로 내려갈 때 이동되는 시간, 그리고 아파트 제일 뒷동에서 정문을 통해 학교까지 걸어가는 시간, 그리고 지하철 게이트까지 걸리는 시간, 이런 것들은 현장에 나와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확인하는 겁니다. 근데 이런 거를 걷다 보면 이런 게 있어. 유난히 길거리에 담배꽁초도 많고, 술 취한 사람들 토사물도 많고, 가래뱉은 자국, 쓰레기, 그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또 볼 수가 있잖아요. 이러면 아무리 지하철역이나 학교가 가까워도 불안하잖아. 애들 혼자 보내려고 하면. 그래서 이런 것도 직접 걸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.